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현종 첨보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1인보와 양국충은 사생결단에 투쟁을 하고 나서 1인보는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자신의 무덤은 파헤쳐지고 가족들은 유배당하고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제 조정의 정권이 양국충에게로 넘어갑니다. 첨보 중기에 이르자 현종은 대부분의 시간을 화천궁의 행차에서 양귀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정사는 양국충에게 넘겨주고 양귀비와 함께 온천을 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듭니다. 화천궁은 장안 동쪽 여산에 위치하고 있는 온천 별궁입니다. 이전 지난 시대부터 온천이 발견되어 고관 대작들이 거주하던 곳이고 당 태종에 이르러 정식으로 온천궁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첨보 6년에 화천궁으로 개명하고 대대적으로 건축 공사를 시행합니다. 주변에는 부속 건물을 지어서 겨울이 오면 조정 대신들이 이곳에서 정사를 처리합니다. 애초에 계절적인 정무 목적으로 조성된 행궁이지만 현종은 이곳에서 온천을 하면서 가물을 즐기고 장생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화천궁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온천탕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우선 황제가 사용하는 어탕이 있고 다음으로 양귀비가 전용으로 사용했던 해상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자가 사용하던 태자탕이 있는데 이상의 3등급까지는 개인 전용이고 나머지 4등급은 공동 온천탕입니다. 당시 현종과 양귀비가 사용했던 온천탕은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고 합니다. 온천탕 주변에는 향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탕에서 나오는 수증기와 합쳐지면서 마치 신선세계를 방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탕 안에는 백향목으로 작은 배를 만들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삿대를 저으면서 은가루를 날리며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야사에 기록된 것으로 1982년에 발굴된 온천탕의 규모를 보면 배를 띄울 정도는 아닙니다. 현종이 온천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로 악단을 불러다가 가물을 즐깁니다. 현종은 개원년간에 이미 직업예술학교인 이원과 여성기예인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의춘원을 개창한 바 있습니다. 이제 첨보연간에 오면 정사는 돌보지 않고 오직 예술 창작 반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당현종 시대의 음악 방면에 가장 수준 높은 작품으로 예상우이곡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데몬 헌터스의 골든곡과 같은 음악성입니다. 예상우이곡은 원래 인도의 악곡에서 유래한 것인데 현종이 중국 고대의 전통 악곡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양귀비는 이 곡조에 맞춰서 동작을 시연해서 무도곡으로 개편합니다. 부창부수입니다.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작곡이나 하고 춤이나 추고 있었으니 나라 꼴이 잘 없습니다. 정사를 보면 취중 무 예상 우이 일곡한데 천안 대열이라 양귀비가 취하며 예상 우이 곡조에 맞추어서 춤을 추었는데 현종이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와 사치와 향락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 나머지 장생불로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도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장생전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현종은 매일 이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신선의 계시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현종이 너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에 헛것을 본 것입니다. 개원년간만 해도 현종은 도교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어진인제를 채용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집선전을 집현전으로 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정사는 베풀지 않고 신선이 되겠다고 날뛰고 있으니 나라 꼴이 잘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당시 양국충은 1인보를 제거하고 재상이 되었는데 1인보 때와 마찬가지로 정사를 전적으로 양국충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당시 1인보만 해도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정치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양국충은 젊은 시절 건달로 있다가 벼락 출세한 풋내기에 불과합니다. 양국충은 한술 더 떠서 1인보가 맡은 직책에다가 수십 개의 재정 방면의 사직 자리도 차지합니다. 그는 유사일에 없던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을 모두 손아귀에 쥐고 농단을 하니 민심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2부가 관장하던 관리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통적인 관리 선발 과정을 보면 1차로 우선 2부 실랑이
관리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고 그리고 나서 2차로 필기와 면접 시험을 치릅니다. 2차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 결과에다가 과거 경력을 합쳐서 등급을 매기고 적당한 관직을 부여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3차로 임명된 관직에 대해 해당 당사자와 제3자에게 유예기간을 두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심사와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나서 2부에서의 인선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3주 3창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명단을 다시 문화성으로 보내서 심의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황제에게 주청하여 비준을 받게 합니다. 이 전체의 과정을 보통 봄에 시작해서 여름이 끝날 무렵에 마무리합니다. 양국충은 재상이 되자 효율성을 앞세운다는 명목하에 2부에서의 3주 3창 과정을 생략합니다. 대신 자신의 신복관리를 동원해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필기와 면접 과정을 생략하고 인선된 관리를 불러 본인 앞에서 확답을 받고 관직을 확정합니다. 그러니 어떤 관리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관직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성에 보내 심의하고 비준하는 과정도 생략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3주 3창의 과정을 거쳐 6개월이 걸리던 관리 임용 과정이 하루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제 관료사회는 흑암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양국충에게 잘 보이고 뇌물을 가져다 주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강직한 관료들은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중앙조정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자 지방절도사에게 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관직 임용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조정에서부터 많은 인재들이 유실되면서 관료사회에서 불만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는 양국충의 통치 난맥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